으리으리한 회장실. 70대 노인 앞에 14살 소녀가 섰습니다. 소녀가 낡은 노트북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곁에 도둑이 살고 있어요. 회장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경호팀 불러.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르세요. 그 전에 전무님 계좌부터 보시죠. 화면에 떠오른 숫자 513억.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녀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제가 잡아드리죠. 대신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14살 소녀가 대기업 회장에게 건넨 거래. 그 거래 안에는 3년간 쌓아온 복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빠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백혈병에 걸렸지요. 수술비 3천만 원이 없어 죽어가는 엄마. 그리고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범은 여전히 회사 최고 위층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3년 동안 혼자 증거를 모았습니다. 낡은 노트북 하나로 밤마다 코딩을 배우며 회사 서버에 침투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513억 원의 비밀을요.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저와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3시 대학병원 행정창구. 차가운 형광등 아래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창구 너머로 직원이 말했지요. 보증금 3천만 원 없으면 내일 수술은 취소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안 하면요? 직원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땐 준비하시라는 말밖에 못 드려요. 쾅! 빨간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수술 취소. 그 두 글자가 서연의 눈앞에서 번졌지요. 주머니를 뒤적거낸 500원짜리 동전.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쇠소리가 하얗게 빛나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병원 복도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밤 11시 반지하 집.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요. 식탁 위엔 빨간 글씨로 쓰인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서연은 그걸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엄마가 휴지를 입에 대고 있었습니다. 휴지엔 핏물이 번져 있었지요. 엄마가 휴지를 재빨리 숨기며 웃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엄마 좀만 쉬면 나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의 입술은 종이처럼 하얗게 말라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지요. 3년 전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회사에서 쫓겨났었지요. 집에 돌아온 아빠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결백하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옥상 난간에 아빠의 구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지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증거일, PDF, 강민석 계좌 추적, XLSX,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 PPTX. 3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혼자서 밤마다 눈물 닦아가며 모은 증거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지요. 513억 원.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이틀만 기다려. 중얼거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요. 화면엔 대한제약그룹 본사 건물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14살 소녀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복도, 의사가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북극의 바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를 넘기면 어렵습니다. 서연의 손이 벽을 짚었습니다. 하얀 벽이 눈 녹듯 흐려졌어요. 심야, 대한제약 IT 보안팀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들이 푸른 빛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최도훈이 서버 로그를 들여다보다 멈칫했지요. 알 수 없는 침투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역추적 프로그램이 돌아갔습니다. 화면에 IP 주소가 떴지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최도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1시간 뒤 반지하 철문 앞.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서연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노트북을 급히 이불 밑에 숨겼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최도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학생이죠?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최도훈이 사원증을 내밀었지요. 대한제약 IT 보안팀 최도훈입니다. 우리 회사 서버에 왜 들어왔죠? 서연은 침착하게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면 신고하실 거예요? 최도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14살짜리가 무슨 해킹을? 서연이 돌아서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먼저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파일을 열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떠올랐습니다. 강민석 페이퍼 컴퍼니 추적. XLSX. 최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석 전무요. 3년 전부터 페이퍼 컴퍼니 7개로 돈을 빼돌렸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지요. 여기 보세요. 513억 원이에요. 최도훈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게 진짜라면 회사가 무너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옥불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요. 그 전에 제 아빠가 먼저 무너졌어요. 3년 전에. 최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대한제약 박정우 팀장 횡령 혐의로 해고. 최도훈의 눈이 커졌지요. 박정우. 그 사람. 서연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횡령이 아니었어요. 강민석 전무가 누명 씌운 거예요. 최도훈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복도에서 박정우를 마주쳤던 날이었지요. 창백한 얼굴로 짐을 싸던 그 사람. 전 결백합니다. 그렇게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최도훈이 긴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떨구었지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최도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우리 엄마가 이틀 안에 수술 못 받으면 죽어요. 최도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줄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최도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난 내 방식대로 회장님을 직접 만나야 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도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 회장님은 매주 월요일 아침 9시 혼자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보세요.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최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마지막 기회죠.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최도훈이 일어서며 말했지요. 내일 아침 8시 반 본사 후문에서 만나요. 문을 나서려던 최도훈이 돌아봤습니다. 박서연 학생.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거 실패하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각오되어 있죠?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 3년 전에 이미 각오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지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녀의 디데이까지 16시간 남았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 반지하 집. 서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화면에는 대한제약 본사 건물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보안 시스템 구조도가 펼쳐졌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은 오전 8시 40분. 서연이 중얼거렸지요. 노트북 옆엔 백지 사원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 프린터에서 위잉 소리가 났어요. 사원증이 한 장 나왔습니다. 대한제약그룹 IT보안팀 박서연. 서연은 그걸 들어 빛에 비춰봤지요. 홀로그램까지 완벽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았어요. 하늘이 먹물을 쏟아놓은 듯 어두웠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지요. 6시 대한제약 본사 지하주차장. 최도훈의 차가 후문 앞에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서연이 탔어요. 최도훈이 검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장이에요. 갈아입으세요. 서연이 봉투를 열었지요. 새 블라우스와 치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최도훈이 백미러를 조정하며 말했어요. 회장실은 32층이에요. 전용 엘리베이터밖에 못 올라가요. 서연이 옷을 갈아입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타요? 최도훈이 태블릿을 꺼냈지요. 여기 봐요. 아침 8시 50분 청소팀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써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틈을 타는 거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지요. 발신자 강민석 전무. 최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받으세요. 최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지요. 네, 전무님. 강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쇳소리처럼 날카로웠어요. 최 대리, 어젯밤 서버 로그 좀 이상한데? 최도훈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민석이 끊어 말했지요. 누가 내 계좌 추적한 흔적이 있어. 자네 아니야? 서연이 최도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침착하라고요. 최도훈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전무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보고 드릴게요. 강민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9시까지 내 사무실로 와.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최도훈이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들켰어요. 강민석이 눈치챘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 확신은 없어요. 의심만 하는 거예요. 최도훈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요. 위험해요.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못 그만둬요. 우리 엄마 내일이면 끝이에요. 최도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서연이 사원증을 꺼내 목에 걸었지요. 최 대리님은 9시에 강민석 전무 사무실 가세요. 최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 벌어줄게요. 회장님 만나는 동안.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칼날처럼 뺨을 스쳤어요.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지요.
유리와 강철로 쌓아 올린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저 꼭대기 32층에 윤재훈 회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강민석이라는 독사가 도사리고 있었지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이 순간 앞에서는요. 8시 30분. 대한제약 본사 로비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이 사원증을 목에 건 채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힐끗 쳐다봤지요. 서연은 태연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어요. 첫 번째 관문 통과,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저기요 학생.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경비 주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14살 소녀와 거대 기업의 대결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기요 학생.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비 주임이었어요. 사원증 좀 볼까요?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카드를 건넸지요. 주임이 사원증을 들여다봤습니다. 14살? IT 보안팀이라고? 의심에 찬 눈빛이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김 주임님, 최도훈이었어요. 우리 팀 특별 인턴입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주임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서연에게 사원증을 돌려줬지요. 위기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서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8시 50분 전용 엘리베이터 앞 청소팀이 카트를 끌고 왔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섰습니다. 띠링. 문이 열렸지요. 함께 들어갔어요. 청소 아주머니 하나가 서연을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층을 지나고 20층을 지나고 30층을 지났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요. 32층. 띠링.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대리석 복도가 펼쳐졌어요. 서연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지요. 끝까지 걸어가니 원목 문이 있었어요. 윤재훈 회장실. 서연이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지요. 떨렸어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와.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지요.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책상 뒤에 은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지요. 회장이 서연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넌 누구냐? 서연이 문을 닫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회장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회장의 손이 인터폰으로 갔지요. 경호팀 불러. 서연이 재빨리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르세요. 그 전에 전무님 계좌부터 보시죠. 회장의 손이 멈칫했어요. 뭐라고? 서연이 노트북을 켰지요. 파란 화면이 떴습니다. 빨간 글씨가 회장의 눈에 들어왔어요. 513억 원.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서연이 화면을 회장 쪽으로 돌렸어요. 회장님 곁에 도둑이 살고 있어요. 강민석 전무입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3년 전부터 페이퍼 컴퍼니 7개로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화면엔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계좌번호, 송금 기록, 위조 계약서까지요. 회장이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제가 찾아냈어요. 3년 동안. 잠시 멈추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잡아드리죠. 대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14살 소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워졌지요. 15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딸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도 저 나이쯤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앉아라. 내 이야기를 들어보마. 서연이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70대 회장과 14살 소녀 사이에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시작되었지요.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아빠는 이 회사 경리팀 팀장이었어요. 박정우.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기억한다. 서연의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가리켰어요. 아빠는 횡령범이 아니었어요. 이 계좌 보세요. 파일이 떴습니다. 2억 원이 입금된 아빠 명의 계좌예요. 개설일이 3년 전 3월 15일이죠.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근데 아빠 도장은 일주일 전에 도난 신고됐어요. 경찰서 기록이에요. 회장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럼 이 계좌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강민석 전무가 만든 가짜예요. 아빠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결백하다고 계속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옥상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회장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민석이었지요.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어요. 노트북 화면을 본 순간 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굽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지요. 손님이네. 강민석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회장이 화면을 돌렸어요. 민석이 자네 페이퍼 컴퍼니 7개 갖고 있나? 강민석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요. 그게 무슨...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513억. 설명 좀 해보게. 강민석이 뒷걸음질 쳤어요. 누명입니다. 조작이에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요? 당신 컴퓨터 IP 주소가 여기 다 찍혀 있는데요? 강민석의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지요. 이 어린 것이 감히 어른한테... 탁!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강민석이 움찔했어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지요. 지팡이를 짚고 강민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정우 팀장도 자네가 죽인 건가? 강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전 아무것도...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숫자로 회사를 굴리세요? 아니면 사람으로 굴리세요? 회장이 서연을 돌아봤지요. 14살 소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아왔네. 강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지요. 법무팀 당장 회장실로. 강민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30년을 모셨잖습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나를 속인 거지. 서연은 먹구름 사이로 비쳐드는 햇살을 봤어요.
아빠의 억울함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법무팀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석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서연을 가리켰지요. 잠깐만요, 회장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았어요. 이 아이가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 해킹입니다. 법무팀장이 서연을 돌아봤지요. 강민석이 한 발 다가왔어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업무방해죄까지 해당됩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민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소년법 적용돼도 보호관찰은 기본이고요. 운 나쁘면 소년원입니다. 회장이 침묵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민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안 하나 하죠. 이 아이만 경찰에 넘기시면. 한 박자 쉬었어요. 저는 모든 걸 덮겠습니다. 서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강민석이 손짓했지요. 경호원, 데리고 나가. 경호원의 손이 서연의 팔을 움켜잡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놓으세요. 서연이 몸부림쳤지요. 노트북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쿵.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깨지며 금이 갔지요. 화면 한가운데 사진이 떴어요. 아빠의 유서였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결백하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깨진 화면 위로요. 경호원이 서연을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이 속삭이듯 중얼거렸지요. 아빠처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또 지는 건가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옥상 난간에 구두만 남기고 떠난 아빠. 결백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아빠. 강민석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서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올랐지요. 전무님.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강민석이 멈칫했습니다. 서연이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요.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지요. 그게 뭐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찌직. 강민석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퍼졌지요. 박정우, 그 새끼, 횡령 증거 조작 깔끔하게 됐어? 네, 전무님. 도장도 완벽하게 위조했습니다. 회장실이 얼어붙었어요. 강민석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회장 쪽으로 던졌지요. 회장이 받아들었어요.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박정우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증거는 다 우리 쪽에 있으니까. 웃음소리까지 들렸지요. 강민석의 무릎이 꺾였어요. 휘청거리더니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녹음기를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강민석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북극의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지만 단단한 미소였지요. 역전이 시작된 겁니다. 회장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법무팀장에게 건넸지요. 주파수 분석해봐. 목소리 일치율 확인하고.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지요.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이 화면을 돌렸지요. 목소리 일치율 98%입니다. 강민석 전무 본인 맞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강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서가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강민석이 입을 때려 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지금 즉시 이사회 소집해. 긴급 안건이야.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의 눈빛이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민석 전무, 지금부터 회사 출입 금지다. 강민석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요. 사무실 봉쇄하고 모든 권한 정지시켜. 회장이 법무팀장을 돌아봤어요. 대한제약 모든 서버 데이터, 지금 즉시 검찰에 제출 준비해. 강민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30년을 모셨잖습니까? 손이 떨리며 회장의 바지를 움켜잡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회장이 강민석의 손을 뿌리쳤어요. 찰싹, 손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회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30년을 나를 속인 거지.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의였지요.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경호실, 경찰 불러. 강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지요. 10분 뒤, 똑똑똑.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강민석 씨 횡령 및 증거 조작 혐의로 동행하시죠. 수갑이 찰칵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지요. 강민석이 끌려가며 서연을 돌아봤어요. 눈빛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렸지요.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연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회장이 서연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내 아버지께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서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정우 팀장님은 결백했어.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서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요. 70년을 살아온 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지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진실이 빛을 본 날이었지요.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번호를 눌렀지요. 여보세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입니까? 서연이 숨을 멈췄어요. 환자 이름은 박혜진. 백혈병 환자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 즉시 수술 준비하시오. 비용은 대한제약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회장님. 회장이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어서 가봐. 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서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뒤 수술은 성공이었어요. 엄마가 병실 침대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괜찮아. 엄마 나았어. 서연이 엄마를 꼭 안았지요. 엄마, 아빠한테 가자. 같이. 사흘 뒤 공동묘지.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서연과 엄마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박정우 1978-2022. 엄마가 무릎을 꿇었지요.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서연은 신문을 펼쳤어요. 묘비에 기댔지요. 헤드라인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제약 전 강민석 전무 513억 횡령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
서연이 묘비에 이마를 댔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아빠는 결백해. 이제 모두가 알아. 엄마가 서연의 어깨를 안았어요. 당신, 우리 딸이 해냈어요. 당신 억울함 다 풀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묘비 위로 내려앉았지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명문과학고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아빠, 나 과학고 붙었어. 장학금도 받았어. 묘비 사진 속 아빠가 웃고 있었어요. 서연도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아빠 앞에서 웃었지요. 1년 뒤 대한제약 본사 로비. 교복 입은 서연이 들어왔어요. 키가 한 뼘 더 컸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지요. 똑똑똑. 들어와. 회장이 반갑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서연이 왔구나. 중간고사는 어땠어? 서연이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전교 1등이에요. 회장이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역시 우리 서연이야. 책상 위엔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서연과 회장, 그리고 건강해진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 내 아버지가 일했던 건물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정우 팀장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됐어. 회사 역사에도 기록했고,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내 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서연이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4살 소녀의 3년 전쟁이 끝난 겁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지요. 이제 새 희망이 시작이었습니다.